디지털 세상 속에 가장 편안한 공간 놀디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봄날 평범한 가장 A씨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문자 한 통에 도착합니다. 가정 모르게 부채를 통합하여 저금리로 해결해드립니다. 주식 투자 실패라는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짊어지고 매일 밤 끙끙 앓던 그에게 도착한 아주 은밀하고도 달콤한 제안. 그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려온 구원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앗아갈 파멸의 덫이었을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6시의 목적은 단순히 남의 안타까운 사연을 구경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기저에 깔린 우리 모두의 뇌와 심리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버그를 찾아내고 해체하는 게 우리의 진짜 미션이죠. 그렇죠. 당신이라면 과연 이 문자를 무시할 수 있었을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사건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참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이 스마트폰 화면 이면에는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심리 수법들이 아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거든요. 오늘 사연만 봐도 그 비열한 머리싸움의 실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제가 먼저 A씨가 처해 있던 그 절박한 심리 상태를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매일 밤 A씨 머릿속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주식으로 진 빚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다. 이런 공포가 목을 조여왔겠죠. 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이자 폭탄을 막아내는 그 심정, 정말 피가 마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끔찍한 고립감 속에서 벼랑 끝에 아주 위태롭게 서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시야는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건 터널 시야라고 부르거든요. 주변의 다른 해결책은 싹 다 시야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깜깜해진다는 거죠. 네, 오직 내 눈앞에 닥친 그 위협을 당장 피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 남게 되는 건데요. 범죄자들은 바로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노립니다. 진짜 악랄하네요.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띠링 하는 알림음과 함께 낚시 문자가 도착한 겁니다. 가족 모르게 부채를 통합하여 저금리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A씨한테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무조건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겠죠. 네. 손에 덜덜 떨면서 전화를 거셨을 텐데 저는 사실 여기서 흔히들 생각하는 약간 어설프고 거친 사기꾼의 목소리를 상상했거든요. 근데 수학이 넘어 상황은 완전히 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아주 전문적이고 차분하고 또 묘하게 권위적이면서도 피해자를 완벽하게 안심시키는 그런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상담원을 자초한 범죄자가 이렇게 압박을 시작하죠. 뭐라고 하던가요? 고객님, 가족분들 모르게 완벽한 비밀을 보장해드리려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가상 계좌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셔야만 시스템상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가족 모르게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 이 단어들의 조합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전 재산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은행 어플을 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기꾼이 부른 그 가상 계좌의 송금 버튼을 누르고 마신 거죠. 를 걸었을 때 돌아온 건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아주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때 A씨가 느꼈을 절망감, 그 한숨 소리를 상상하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찰나의 희망이 완전한 파국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죠. 목적을 달성한 범죄자들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A씨는 남은 생명줄마저 모두 빼앗겨 버리신 겁니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솔직히 좀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대출을 받으려는데 내 돈을 먼저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수학적으로도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데 왜 A씨는 이 뻔한 모순을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범죄자의 시선에서 이 비열한 판을 해체해보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기에 당하는 이유가 막 피해자의 경제적 절박감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급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하지만 이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기꾼은 단순히 돈에 쪼들리는 상황만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통제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 가장 연약한 뇌회 회로를 타격했어요. 돈이 급한 것보다 사람을 더 맹목적으로 만드는 감정이 있다는 건가요? 바로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만큼은 실패하거나 무능한 모습을 절대 보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 가족한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요? 맞습니다. 완벽한 가장, 듬직한 배우자로 남고 싶어하는 그 수치심 방어 기제가 뇌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죠. 사기꾼이 던진 그 낚시 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금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바로 가족 모르게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사기꾼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부끄러운 비밀을 영원히 덮어주겠다고 속삭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비밀 보장이라는 달콤한 독약 때문에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당하신 거예요. 결국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시켜버린 거네요. 네, 이게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혹은 경찰한테 상황을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순간 자기들 사기극에 들통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두는 대신에 심리적인 감옥을 만들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내가 만약 A씨랑 똑같이 벼랑 끝에 서 있고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치부가 폭로될 위기라면 어떨까요? 그 거대한 두려움 속에서는 전두엽의 논리적 사고 기능이 그냥 마비가 됩니다. 이성적인 뇌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네요. 네. 그래서 A씨가 속으신 건 절대 그분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판단력을 잃고 속을 수밖에 없도록 범죄자의 설계가 아주 정밀하게 짜여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피해자를 자책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이 수법은 우리 마음의 면역력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를 정확히 겨냥해서 침투하는 아주 악질적인 심리 바이러스니까요. 자,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얼마나 악랄한지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빚을 조용히 해결해주겠다면서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계좌로 내 피 같은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 이거는요. 네. 마치 펄펄 불이 나고 있는 짐에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이 불을 남들 모르게 깔끔하게 꺼줄 테니까 물은 치워두고 내가 주는 이 투명한 액체를 집안에 먼저 쫙 부어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불길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질식하기 직전이라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게다가 이웃들이 불난 걸 알면 안 된다는 공포감까지 심어주니까 그 투명한 액체가 기름인지도 모른 채 불길 위에 냅다 부어버리게 되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병을 공짜로 남들 모르게 고쳐줄 테니까 일단 당신 몸에 남아있는 피를 몽땅 뽑아서 나한테 먼저 줘봐. 이런 헛소리랑 다를 게 없거든요. 대출을 갚아주겠다면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지. 왜 내 돈이 먼저 밖으로 나가야 하냐고요. 불을 끄겠다며 기름을 붓게 하고 병을 고쳐주겠다며 피를 뽑아간다. 이 비유가 사기 수법의 역설을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진짜 목적과 수단이 정반대인 억지 논리거든요. 그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요. 범죄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감정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A씨의 경우에는 가족에게 은폐하려는 욕구가 바로 그 사각지대였던 거죠. 아, 불안과 공포가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니까 그 기름을 부으라는 치명적인 요구조차 동아줄로 둔갑해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랑 내 마음속에 어떤 설정을 해두어야 할까요? 막연하게 조심하자. 이런 다짐만으로는 저 정교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 몸에 익혀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거든요. 습관의 문제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적용하셔야 할 맞춤형 행동 지침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액션 플랜 3줄 요약. 첫 번째 방어 솔루션은 뭔가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비유했던 그 모순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선입금은 100% 사기다. 이 명제를 뇌리에 아주 강박적일 정도로 박아두셔야 해요.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입니다. 대출을 갈아타게 해준다거나 빚을 통합해준다면서 특정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라.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완벽한 사기꾼의 대본입니다. 근데 사실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 되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잖아요. 뭐 시스템 전산망 복구를 해야 한다. 신용도를 일시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아니면 오늘 사연처럼 기존 대출 흔적을 지워야 한다. 이런 온갖 전문 용어를 막 섞어가면서요. 그 어떤 화려한 금융 용어로 포장을 하든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은행이나 금융기관은요, 고객한테 가족 몰래 편법을 써서 정체불명의 가상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다. 네, 진짜 은행은 당신의 흔적을 몰래 지워주지도 않고요. 빚을 갚아주기 위해 당신의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먼저 보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직함이 뭐든 말투가 얼마나 전문적이든 상관없이 범죄자구나 하고 즉시 대화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선입금 요구는 내 피를 뽑아가려는 100% 사기 수법이다. 확실히 새기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액션 플랜은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식 검증, 즉 내 손에 아날로그식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겁니다. 아날로그식 브레이크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 디지털 범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날로그 방법으로 방어를 한다는 게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거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뱅킹 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 터치 몇 번, 아니면 지문 인식 한 번이면 수천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낯선 계좌로 확 넘어갑니다. 맞아요. 요즘 송금 진짜 1초면 끝나잖아요. 네, 아주 편리하죠. 근데 이 편리함이 범죄자와 만났을 때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태에서는 우리 손가락의 움직임이 뇌의 판단 속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아, 내가 이성을 되찾기도 전에 손가락이 이미 송금을 끝내버리도록 그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과정에 마찰을 일으키셔야 해요. 문자로 돈을 요구받거나 송금 압박을 딱 받으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서 내려놓으세요. 폰을 뒤집어라. 네, 물리적으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물을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보면서 깊은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그렇게 디지털 기기랑 접촉을 딱 끊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은 아날로그적 휴지기, 즉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마비됐던 전두엽에 피가 확 돌면서 잠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와, 이건 진짜 실용적이네요. 터치 한 번이면 끝나는 세상일수록 억지로라도 폰을 손에서 떼어놓는 물리적 단절이 나를 구하는 생명줄이 되는 거네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보안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세 번째 방어 솔루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솔루션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복잡한 머릿속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온갖 기관 번호 다 지우시고요. 무조건 1394 그리고 112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방금 112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좀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죠? 112는 보통 집에 강도가 들거나 길에서 폭행 사건이 났을 때 거는 거잖아요. 내가 낚시 문자를 받았거나 대출 사기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112에 전화를 걸면 경찰분들이 겨우 이런 걸로 긴급 전화를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화내지 않으실까요? 약간 영업방해 될까 봐 무서워서 못 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주저하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그렇게 속으로 머뭇거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아, 진짜요? 네, 절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 시스템이 이 신고 채널을 1394와 112로 통합한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터치 한 번에 증발하기 직전인 상황은요. 물리적인 강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거랑 똑같이 당신 생명과 직결된 초응급 상황입니다. 와, 내 금융자산이 털리는 것도 생명이 위협받는 거랑 동일한 긴급재난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이버 범죄 담당하는 부처별 번호가 너무 많고 복잡했어요. 평온할 때도 외우기 힘든데 패닉에 빠진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서 전화를 걸겠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할 정신도 없죠. 그렇죠. 눈앞이 하얘지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요? 네, 그래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번호를 1394로 아주 깔끔하게 통합한 겁니다. 듣고 보니 딱 이해가 되네요. 어느 번호로 걸지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그냥 놓쳐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막 무시무시한 핑계로 압박을 하거나 스스로를 경찰이라고 사칭하더라도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통화를 확 끊어버리세요. 확 끊어버리고 바로 전화를 거는 거군요. 네, 아까 내려놓았던 폰을 다시 들어서 1394나 112를 누르십시오. 제가 방금 빚을 갚아준다며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딱 한 번만 팩트체크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상황을 묻는 그 짧은 질문 한 번이 완벽한 방패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한 번의 통화가 잃어버릴 뻔한 전 재산을 지켜줍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복잡한 번호 싹 다 지우고 딱 2개, 1394와 112. 선입금은 100% 사기라는 거 명심하고 스마트폰 뒤집어서 아날로그 브레이크 걸고 마지막으로 1394나 112에 팩트 체크하기. 이 3가지만 내 마음에 꽉 업데이트해두면 어떤 덫이라도 가뿐하게 피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사기꾼이 보내는 게 오늘 사연처럼 단순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최근 인공지능 음성 복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당신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낯선 상담원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 목소리로 엉엉 울면서 나 지금 너무 큰 사고를 쳐서 돈을 물어줘야 해. 경찰서 가기 전에 당신이 빨리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줘. 막 이러면 와, 이건 상상만 해도 제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지겠는데요? 그 순간에는 전부 다 마비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하는 시대가 오면 방금 말씀드린 기계적인 검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장 치명적인 해킹은 항상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타고 들어오니까요. 아, 그래서 오늘 사연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A씨가 홀로 안고 있던 그 무거운 비밀, 수치심의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항상 완벽하고 능력 있는 모습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 어쩌면 그게 우리를 가장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넣는 약점이 아니었을까요?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혼자서만 짐을 감당하려 하고 언제나 흠결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도리어 사기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두운 놀이터를 만들어준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고 가족에게 내 무거운 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작은 용기 하나. 그게 세상의 어떤 최첨단 백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켜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약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비밀의 감옥이 산산조각 나는 거군요. 네, 범죄자들의 거짓말도 그 순간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 6시 내보안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가슴 깊이 혼자 안고 있는 빚이나 말 못할 비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당장 오늘 옆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툭 털어놓고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만약 그게 너무 어렵다면 방금 저희가 알려드린 1394나 12에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 사이의 투명한 소통과 서로 약점을 보듬어주는 용기가 결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당황해서 눈앞이 하얘지고 손이 막 떠닐 땐 스마트폰을 잠시 책상에 뒤집어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뒤에 딱 이 2번호 1394와 112만 기억하세요. 112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늘 6시 내보안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며 마무리해볼까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놀디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6시 내보안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